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60대 김경호님입니다. 물론 가명입니다. 저는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놀랐습니다. 평생 술도 담배도 안 하고 건강에는 자신이 있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몸이 심하게 붓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 병원을 찾았고 거기서 거의 사형 선고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신장 필터 기능이 16.2%만 남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단 12%만 더 떨어지면 바로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큰 병을 앓은 것도 아니고 특별히 쓰러진 적도 없었는데 이유가 뭘까 싶었죠. 원인은 뜻밖에도 지난 30년 동안 반복해온 아침 국물 식사, 짠 음식, 그리고 무심한 아침 습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한 가지 작은 선택이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바꾸는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과정을 들으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장과 콩팥을 망가뜨리는 아침 습관 4가지, 그리고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드시는 아침 한 끼부터 바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나누기 전에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이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100세까지 건강을 지키는 기준을 연구 자료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는 채널 100세 하루 보약입니다. 이제 그 콩팥의 치명적인 아침 습관이 어떤 건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유 졸려 하면서 드시는 그 까만 커피. 이 습관은 아침 공복 상태에 신장에 가장 먼저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몸에는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아주 미세한 거름망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복에 카페인이 쓱 들어가면 이 가느다란 거름망 혈관들이 순식간에 꽉 조여집니다. 시원하게 피가 흘러야 찌꺼기를 걸러낼 텐데 수도 호스를 발로 꽉 밟아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게다가 커피는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을 자극해서 이 연약한 필터를 망가뜨리거든요. 아침 첫 잔은 커피 대신 꼭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물 없이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숨 쉬고 땀 흘리면서 우리 몸에서 수분이 1리터 가까이 빠져나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마치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때 물을 안 마시면 피가 조청처럼 끈적끈적해져요. 그러면 신장세포들이 끈적한 피 때문에 숨을 못 쉬고 질식하게 됩니다. 밤새 진해진 독소들이 신장 안에서 돌처럼 굳어서 결석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이 수분 부족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한국 분들이 참 좋아하는 뜨끈한 아침 국물입니다. 아침엔 국에 밥 말아 먹어야 든든하지 하시죠? 그런데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국물 한 그릇에는 우리가 하루 동안 먹어야 할 소금이 통째로 들어 있습니다. 이 짠 소금이 신장에 들어가면 필터를 아주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요. 거름망에 찌꺼기가 꽉 차서 물이 안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아침부터 들이키는 짠 국물은 신장의 압력을 높여서 기능을 뚝 떨어뜨리는 나트륨 폭탄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4번째는 간편하게 구워 드시는 햄이나 소시지, 그리고 빈속에 챙겨 드시는 약입니다. 햄 같은 가공식품에는 인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신장세포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어 기능 저하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릎이나 허리 아프다고 아침 식사도 하기 전에 진통제부터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빈속에 먹는 약은 신장으로 가는 피의 양을 절반 이상 줄여버립니다. 신장에 피가 안 돌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신장세포는 굶어서 죽게 됩니다. 약은 반드시 식사를 든든히 하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의학적으로 우리 신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는 한번 파괴되면 다시는 재생되지 않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구체 여과율이 15%에서 29% 사이인 만성 콩팥병 4단계에 접어들면 의학계에서는 이미 투석이나 이식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이중한 상태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김경호 씨처럼 이 나쁜 습관 4가지만 버려도 신장은 스스로 살아날 기회를 얻습니다. 남아있는 신장 세포들이 더는 파괴되지 않도록 과부하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적절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신장 기능의 악화를 둔화시키고 예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16.2%라는 절망적인 수치가 50%대로 올라온 것은 바로 이 남아있는 세포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준 결과입니다. 내 몸을 살리는 기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내가 마시는 깨끗한 물 한 잔, 그리고 내가 멀리한 짠 국물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오늘 꼭 가슴에 새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아침 습관 4가지만 바꿔도 신장이 살아난다는 이야기 잘 들으셨죠? 이제 내 몸속 신장이 지금 나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를 알아내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용이 없거든요. 오늘 이 시간만 잘 따라오시면 병원 가기 전에 내 몸이 보내는 비명을 미리 듣고 투석의 위기를 막아내는 아주 밝은 눈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몸의 신장을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요, 정말 미련할 정도로 착해서 웬만큼 아파서는 주인한테 아프다는 소리를 절대 안 합니다. 신장 기능이 무려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무런 통증이 없어요. 그러다가 입을 열어 비명을 지를 때는 이미 손을 쓰기 힘든 경우가 태반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고 신장이 아프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소변과 몸의 붓기만 잘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 밤에 잠자다가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가시나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통 잠들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밤중에 2번 이상 소변을 보러 일어나신다면 이건 신장이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고 외치는 신호입니다. 낮 동안 다 못 걸은 노폐물을 밤새 내보내려고 신장이 잠도 못 자고 야근을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두 번째는 소변을 보고 나서 변기 속을 꼭 확인해 보세요. 거품이 맥주 거품처럼 보글보글하게 생겼는데 12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나요? 그러면 신장 필터에 구멍이 났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는 단백뇨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거름망이 찢어져서 알맹이가 다 빠져나가는 셈이니 아주 위험한 상태인 거죠. 세 번째는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푹 파여서 잘 안 올라오시나요? 아니면 아침에 눈이 팅팅 붓고 손가락이 꽉 끼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건 신장이 수분 조절 능력을 잃어서 몸에 물이 차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장이 나 이제 물을 밖으로 못 내보내겠어 라고 항복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신장이 힘들어지면 우리 몸엔 3명의 악당이 나타납니다. 바로 나트륨, 칼륨, 그리고 인입니다. 먼저 나트륨은요, 혈압을 미친 듯이 올립니다. 짠 소금이 신장에 들어가면 혈관을 아주 꽉 조여버려요. 그러면 신장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더 빨리 망가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 다음 칼륨. 평소엔 채소에 많아서 몸에 참 좋은 건데 신장이 나빠지면 이게 밖으로 못 나가고 피 속에 쌓입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면서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은요, 우리 뼈를 갉아먹습니다. 신장이 고장나서 피 속에 인이 넘쳐나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려고 뼈에서 칼슘을 막 빼내와요. 그래서 뼈가 푸석해지고 온몸이 참기 힘들 정도로 가렵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장이 망가지는 건 단순히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압이 오르고 뼈가 약해지고 심장까지 멈추게 할 수 있는 도미노 같은 무서운 일이에요. 참 답답하시죠? 건강하게 살려고 채소를 챙겨 먹으려니 신장이 나쁜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고 안 먹자니 몸에 영양이 부족할 것 같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이 참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엔요, 우리 60대 이상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할 신장을 살리는 착한 채소와 몸에는 좋은데 신장에는 독이 될 수 있는 함정 채소를 완벽하게 가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독성을 싹 빼내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마법 같은 요리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눈 크게 뜨고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신장을 도와주는 고마운 구조대원 채소들부터 소개해 드릴 거. 가장 먼저 추천하는 건 파프리카와 양파입니다. 파프리카는 색깔도 참 예쁘죠? 얘는 칼륨은 적으면서 비타민이 아주 풍부해서 신장에 생긴 염증을 줄여주는 아주 기특한 녀석입니다. 그리고 양파는요, 그 안에 든 성분이 손상된 신장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양배추나 마늘까지 곁들이시면
우리 신장 필터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막이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일반인에겐 보약이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함정 채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금치, 고구마, 토마토, 그리고 단호박 같은 것들인데요. 아니, 시금치랑 토마토가 얼마나 몸에 좋은 건데 못 먹게 해? 하고 의아해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건강한 분들에겐 최고죠. 하지만 신장 필터가 고장난 상태에서 이런 채소들을 드시면요. 그 안에 든 칼륨이라는 성분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피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뛰는 아주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나는 평생 좋아하는 채소를 못 먹고 살아야 하나? 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채소 속에 든 칼륨과 신장의 돌을 만드는 아주 날카로운 결정체들을 싹 제거하는 비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잘게 썰어서 물에 푹 담가두는 겁니다. 칼륨이라는 놈은 물에 아주 잘 녹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채소를 아주 작게 깍둑 썰기하거나 채를 쳐서 미지근한 물에 최소 2시간 이상 담가 두십시오. 그러면 채소 속에 숨어있던 칼륨들이 물속으로 스르르 빠져나옵니다. 그냥 담가만 둬도 신장의 부담을 절반으로 뚝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에 담갔던 채소를 끓는 물에 한번 데쳐내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칼륨뿐만 아니라 우리 신장에서 돌을 만드는 주범인 옥살산이라는 날카로운 성분까지 거의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데치고 난 그 물은 절대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물 속에 신장을 괴롭히는 독소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국물은 꼭 버리시고 채소 건더기만 건져서 요리에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신장 관리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채소를 무조건 참지 마세요. 잘게 썰고 물에 담그고 데치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식탁은 훨씬 즐거워지고 우리 신장은 다시 기분 좋게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정말 중요한 순서입니다. 앞서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는 다 배우셨죠? 그런데 정작 그래서 오늘부터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막막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신장 점수가 16점까지 떨어졌던 김경호 씨가 투석 직전의 위기를 극복하고 51점까지 기적처럼 되살려낸 아주 구체적인 아침 계획표를 공개하겠습니다. 수첩이랑 펜이 있으시면 하나씩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우리 60대 이상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45분만 딱 투자해 보세요. 기적은요.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의 온도 조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기상 직후에 마시는 물의 온도입니다. 김경호 씨는 눈을 뜨자마자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 대신 우리 몸 온도보다 약간 높은 40도에서 43도 사이에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을 준비했습니다. 왜 43도일까요? 우리 몸속 장기들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피가 가장 잘 도는 황금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을 마실 때도 비결이 있습니다. 벌컥벌컥 한 번에 마시는 게 아니라 8분에서 10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한 모금씩 음미하며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잠든 사이 끈적해진 혈액이 부드럽게 풀리고 우리 신장의 가느다란 미세 혈관들이 서서히 문을 열면서 밤새 쌓인 쓰레기들을 씻어낼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을 마시고 나서 바로 식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김경호 씨는 딱 45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 시간을 제가 황금 대기 시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몸에 들어간 물이 신장 구석구석을 돌면서 독소를 소변으로 밀어내는 청소 시간입니다. 만약 물을 마시자마자 밥을 먹어버리면 우리 몸의 피가 소화를 시키려고 위장으로 다 쏠려버려요. 그러면 신장 청소는 중간에 멈추고 맙니다. 신장이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딱 45분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드시는 첫 식사. 바로 신장을 살리는 재생식단입니다. 김경호 씨는 소금을 거의 쓰지 않는 대신 표고버섯가루와 양파를 볶아서 감칠맛을 냈습니다. 짠맛에 길들여진 분들은 처음엔 이게 무슨 맛인가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딱 2주만 버텨보세요. 혀가 살아나고 우리 신장의 압력이 뚝 떨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표고버섯과 양파는요. 신장의 염증을 잡아주는 보약 같은 식재료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신장으로 피를 힘차게 보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걷는 것은 우리 신장을 웃게 만듭니다. 김경호 씨는 매일 만보 걷기를 꾸준히 하셨어요. 우리가 걸으면 심장이 힘차게 뛰죠? 그러면 그만큼 깨끗하고 신선한 피가 신장의 걸음망으로 더 빨리, 더 많이 공급됩니다. 피가 잘 돌아야 신장도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몸무게를 딱 3kg만 줄여보세요. 몸에 지방이 너무 많으면 그 지방 조직들이 신장을 꽉 누르고 염증을 뿜어냅니다. 몸무게가 줄어들면 신장이 짊어진 짐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장이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투석을 막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기적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43도의 따뜻한 보리차 한 잔, 그리고 밥 먹기 전 45분의 기다림. 이 작은 약속이 신장이 더 나빠지는 길로 가는 것을 막게 될 것입니다. 김경호 씨가 하셨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여러분의 신장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신장은 여러분이 아껴주는 만큼 반드시 응답할 겁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20년이나 늙어버렸던 신장 나이를 기적처럼 되돌린 김경호 씨의 이야기. 여기까지 쭉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누군가는 아유, 그래도 무슨 특별한 약을 먹었겠지 혹은 나한테는 안 일어날 일이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몸을 살리는 기적은 무엇을 더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60대 이상 분들은 건강이 좀 나빠졌다 싶으면 자꾸 무언가 특별한 음식이나 비싼 영양제를 찾게 됩니다. TV나 인터넷에서 이게 어디에 좋다더라 하는 광고를 보면 당장이라도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신장이 나쁜 분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들어온 모든 것을 걸러내야 하는 필터예요.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물만 걸러도 힘든데 몸에 좋답시고 이것저것 많이 집어넣으면 이미 지쳐있는 신장은 그 성분들을 처리하느라 쉴 틈도 없이 더 혹사당하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치료제는 바로 빼기입니다. 나쁜 습관을 하나 빼고, 짠 국물을 한 숟가락 빼고, 공복에 마시는 카페인을 빼는 것. 이것이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 신장을 웃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신장에는 마법 같은 특별한 약이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관리만이 유일한 마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60대 이상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몸의 숫자와 친해지라는 것입니다. 침묵의 장기인 신장은 겉모습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얼굴이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날 때는 이미 많이 늦었을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딱 두 가지만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혈액 검사표에 나오는 크레아티닌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높다는 건 신장 필터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예요. 둘째는 오늘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린 사구체 역과율입니다. 이건 내 신장의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100점 만점에 내 신장이 지금 몇 점인지, 작년보다 점수가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네 병원에 가서 10,000원, 20,000원이면 할 수 있는 소변 검사와 피 검사가 나중에 수천만 원 드는 투석 비용과 그 말도 못하는 고통을 막아줍니다. 오늘 저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생명의 근원입니다.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힘들지만 오늘 알려드린 루틴을 하나씩만 실천하셔도 신장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정성에 응답할 겁니다. 김경호 씨가 하셨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으로 여러분들의 신장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저도 늘 곁에서 가장 정직한 보약 같은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께도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